예,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배정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나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과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자가에 살든 아니면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든 아내 명의라던가 아니면은 임차인이 아내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과연 내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했을 때 그 집이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신청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배우자 재산이 나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약간 불합리하게 다른 법과는 사실은 상충되는 법리들이 적용됐었는데, 다행히 작년 2020년 11월 24일 날 개인 도산 관련된 준칙이 변경이 되었어요. 채무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벌써 개정된 지가 한 9개월 됐죠. 9개월 됐는데 아직도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시고, 물론 채무자분들은 당연히 모를 가능성이 많죠. 상시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아닌데, 그런데 신청 대리하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도산 준칙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가령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런 그 임차주택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런 경우에 그 1억 원은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변경됐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에 압류가 금지됐다고 한다면은 개인 회생 신청할 때는 이게 청산가치, 내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요. 개인 파산 면책 신청했을 때는 환가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은 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내 재산으로 카운트되지도 평가되지도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파산 면책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보증금의 금액 액수가 옛날에 3,7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지금 올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내가 개인 파산 면책 신청했다 하더라도 환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빚잔치에 쓰이지 않는다. 파산 재단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예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배우자 명의로 1억 원의 임대 보증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아주 기계적으로 5천만 원은 그거는 그럼 법원에 내라, 이렇게 재산으로 평가도 되고 그다음 환가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민법, 가족법의 원칙이에요. 뭐냐면 부부는 별산제인 거예요. 부부라 하더라도 별산제라고 하는 각자 재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선뜻 이제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실 텐데,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 배우자라고 보는 게 원칙이고,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도 일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뿐이지 사실 배우자 재산으로 봐요, 원칙적으로. 그게 이제 부부 별산제라는 것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 파산 절차에서는 아주 일률적으로 절반을 그냥 배우자 명의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산으로 그냥 간주해 버렸어요. 그런데 규칙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으로 보고요. 이게 이제 가족법, 민법 전반에 원칙이 이제 그대로 개인 도산 제도에서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의 신탁된 경우. 명의 신탁은 뭐냐면 실제로는 내 건데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바꿔놓은 것을 말해요. 그런 경우이거나, 하나는 부인 대상인, 부인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을 빼돌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명의 신탁했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재산은 개인 도산, 회생 파산할 때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입증 책임. 원칙은 그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 재산으로 보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아까 예외되는 두 가지, 명의 신탁했거나 아니면은 부인권 빼돌린 경우에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파산관제인이나 어쨌든 회생위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나 회생위원이 그걸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게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아직도 상담 오셔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배우자 명의로 지금 재산이 있어가지고 당신 파산이나 회생 신청 못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제가 최근에도 그랬어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데 그분이 그 재산은 남편 명의 재산이었는데 이제 아내분이 파산 신청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이제 소득이 없게 되니까 본인이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빚이 한 1억 넘게 이제 발생했고, 더 이상 그분은 이제 그걸 변제하시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회생이나 면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산 집이냐면 40년 전에 산 집이에요. 40년 전. 이분은 소득 활동하신 지 이제 5년밖에 안 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년 전에 산 그 재산을 살 때 그 매매 대금은 당연히 그 사장님이 번 돈으로 아주 신혼 초에 사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모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할 때 그 사모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결국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되었고 안타까운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걸 법률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한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뭐 내가 정말 이게 빚에 너무 이제 쪼들리기 때문에 사실 한두 번씩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건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상세히 아시고 상담을 면밀히 잘 받으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대신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규정도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상 고민하시는 내용,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기계적으로 반이 아니다. 충분히 그 재산을 어떻게 형성해왔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정들을 전부 다 소명해서 만약 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면은 나의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합리적으로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고 법원 실무에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